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소장과 대장 벽에 서식하는 이로운 박테리아로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살모넬라, 대장균과 같은 병원균이 뿌리내리기 어렵게 하는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아주 고마운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박테리아는요, 우리 몸의 세포와 10대 1의 비율로 10배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우리가 외부로 노출된 인체의 거의 모든 표면에 서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피부라든지 생식기, 위장, 호흡기 등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에 있는 미생물은요, 인체의 모든 미생물의 70%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될 정도로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우리의 장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내장 박테리아의 생태계를 가진다는 것은요, 체중 감소, 소화력 향상, 면역 기능 강화, 건강한 피부, 그리고 많은 질병의 위험 감소와 같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은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에 죽음이 장에 있다, 나쁜 소화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소화관의 마지막 부분인 대장에서 발견이 되고요. 장내 미생물 집단의 신진대사 활동은 하나의 장기처럼, 우리 그 장기 내장 기관처럼 장내 미생물 집단 자체가 신진대사를 하나의 장기처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장내 미생물 집단을 잊혀진 장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내 미생물군은 건강에 중요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 섬유질을 부틸레이트, 프로피온산염, 아세테이트와 같은 짧은 체인의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많은 대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K와 비타민 B 일부를 포함한 특정 비타민을 합성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기능 등이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합니다. 짧은 체인의 지방산은요,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장벽을 강화시키는데요. 원치 않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피온산염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반응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민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내장에 있는 모든 유기체들이 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균형한 장내 미생물이 수많은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질환의 예를 들어주면 비만, 제2형 당뇨, 대사증후군, 심장병, 대장암, 알츠하이머, 우울증 등이 그것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잊혀진 장기가 최적의 기능을 하도록 보장하면서 이 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로는요, 소화기 장애를 완화해 준다라는 건데요.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IBS의 가스, 팽창, 변비, 설사 등의 증세와 싸워주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 굉장히 이점을 준다고 합니다. 궤양과 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터균과 또 싸워주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 역할로는요,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내 세균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비만과도 연관이 크다라는 건데, 동물 연구에서는요, 마른 동물에게 대변을 채취해서 비만 동물의 대변에 이식했을 때 비만 동물의 살을 빼게 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원들은요, 우리의 내장 박테리아가 우리의 체중을 결정한다고 중요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요, 배 지방이 과다한 비만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매일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라는 균을 복용했을 경우 12주 동안에 8.5%의 배 지방이 손실되는 결과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투약을 중단했을 경우 그들은 다시 4주 안에 뱃살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구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연구에 쓰였던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비피도박테리엄 렉티스라는 균들이 우리의 체중 감소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요, 또 다른 균주들이 체중 감량이 아니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한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중과 이런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비만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균주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바로 뇌 건강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장과 뇌 사이에는 아주 강한 연관이 있는데요. 대장 내 박테리아는 섬유질을 소화시켜 내장에 영양 공급을 하는 지방산으로 분해시켜 주는데요. 이런 화합물들이 뇌와 신경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38개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각종 생균제,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불안, 우울증, 자폐증, 강박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균주는요, 변종인데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비피도박테리엄 브리브, 비피도박테리엄 인펀티스,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가 연구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술 전 2주 동안 인후 암에 걸린 환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을 때 혈액 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불안감이 4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요, 생균제는 건강한 개인과 만성 피로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해주고 슬픔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연구가 있는데요. 주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했던 연구에서는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랑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을 복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라고 하고, 더구나 인슐린 수치와 염증 표지자도 감소를 했다고 하니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심장병을 개선해 주었다는 건데요. 몇몇 연구는 특정 박테리아가 심장 건강 지표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감소와 좋은 HDL 콜레스테롤 증가를 포함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테리아 변종으로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혈압을 낮추는 것을 도와준다는 건데요. 통제된 9개 연구에 대한 한 번의 리뷰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사람 중 혈압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하루에 100억 CFU 이상 8주 이상의 치료에는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면역력 증진인데요. 알러지, 감염, 암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장의 박테리아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GG,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페터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피도박테리엄 비피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엄 롱검의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균주들은요, 성인 여성의 요로 감염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과 습진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고, 또 염증을 감소시켰던 연구는 노인들이 각각의 3주 동안에 락토바실러스 가세리와 비피도박테리엄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엄 롱검의 균주를 섭취하고 또 위약을 혼합해서 섭취한 그룹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후 염증 표지 수치가 줄어들었고 항염증 표지는 증가했으며 내장의 박테리아 균형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바뀌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생균제는요, 치통염이나 잇몸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치질과 치실을 꾸준히 실시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14일간의 연구에서는요,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라는 균주가 치은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 기타 건강 혜택으로는요,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이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피부 건강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른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여드름, 습진 등에 유용할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아주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 개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용 처음에 약간의 가스, 복부 팽만, 가벼운 복부 불편증 등 소화 관련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응 기간인 거라서 적응한 후에는 소화가 훨씬 전보다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균주를 복용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단, 알코올, 그리고 항생제, 피임약 등의 이런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요, 유익균들이 파괴가 된다고 해요. 특히 항생제가 우리 장에 있는 많은 천연 박테리아들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 내장의 균형을 바꾸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번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은 이러한 건강한 박테리아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적합한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유산균 균주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균주를 바꿔가면서 섭취를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균주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균주가 어떤 증상을 낫게 한다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장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식습관을 인스턴트라든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서부터 건강식으로 바꿔주면서 우리 장내 환경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만 섭취하는 것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에 좋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가장 흔하게 쓰였던 균주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비피도박테리엄,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사카로미세스라고 하는 균주들이 가장 흔히 많이 쓰이고요. 더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균주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분 표시 보시면 L하고 점 찍혀 있고 이렇게 영어가 더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 아시도필러스 이렇게 써 있으면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균주이구나 이렇게 락토바실러스 분은 다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엄 균주들 뒤에 뭐라고 더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변종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라고 하는 균주 등등이 있습니다.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균주는 비피도박테리아 롱검, 사카라미세스 세레비시에,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비피도박테리엄 애니멀스, 비피도박테리엄 렉티스 등등이고요. 설사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균주로는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G,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스커스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대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항생제 치료 때문에 감염을 일으키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죽으면서 항생제는 염증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 박테리아가 죽으면 우리의 유익균도 함께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균형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섭취했을 때 설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설사를 일으키는 대도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완화시켜주는 균주에는요, 비피도박테리엄 코아귤란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균주들, 비피도박테리엄 균주들이 도움이 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군집 형성 단위인 CFU라는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개수로 측정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 마리가 1CFU가 아니라요. 그만큼이 있어야 군집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단위로 다르게 계산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높은 복용량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만큼의 우리에게 더더욱 이점이 있다라는 연구도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비용만 더 추가가 되고 그만큼 추가 혜택이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용량을 드실 필요는 없다. 불필요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균주에 따라서 하루에 1억에서 20억의 CFU 용량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200억 CFU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드셔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이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0억에서 100억 CFU, 성인의 경우 100억에서 200억 CFU가 보통의 복용 권장량이고 부작용은 심각한 것은 드물고요. 약품과 알려진 상호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 놓고 약품을 섭취 중에서도 드셔도 괜찮고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에이즈라든지 HIV라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몇몇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면역체계가 손상된 분들에게는 생균제가 위험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언제 먹느냐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 항생제를 복용해서 좋은 유익균이 죽었을 것 같아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막 더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항생제 치료 후 정상적으로 우리 장내 환경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3일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게 되면 항생제 먹은 후에 3개월인가 6개월 이런 식으로 다시 장내 환경이 돌아오는데 더 오래 걸린다라는 연구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생제 때문에 우리 장내 환경이 망가졌을까봐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3일 동안 자연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다려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항생제 복용과 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3일 정도 이렇게 쉬시다가 다시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